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현재 많은 관심이 이태원 참사에 몰려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현재 우리 지역 봉화에서는 2명의 작업자가 지하 깊은 곳에 갇힌 채 생사도 알 수 없는 그런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오늘로 사고 9일째를 맞고 있는데요. 아직 구조는커녕 생존 여부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고 발생 지점에 작은 구멍을 뚫어 내시경 장비를 넣고 고립된 작업자의 생존 여부와 위치 파악에 나섰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애가 탑니다. 구조 작업이 수동적이라는 볼멘 소리도 들리고 있습니다. 희망의 끈을 끝까지 놓을 수가 없습니다. 봉화 광산 사고 얘기 잠시 후 이슈 오늘에서 안전 전문가를 연결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1월 3일 목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추워. 완전 겨울 날씨네. 역시 이불 밖은 위험해. 아니, 안전해. 렉스턴이 지켜줄 테니까. 11월 렉스턴 또는 렉스턴 스포츠 구매 시 고금리 시대 1.9% 초저리로 안심. 또 추첨을 통해 겨울여행 상품권 지원까지. 올겨울 대비에 가장 현명한 방법은 쌍용 자동차 전시장에서 신차 구매. 지금이 딱 좋은 이유는 아직 개별 서비스 혜택이 있으니까요. 안전한 QM6부터 컴팩트 앤 퍼펙트 SM6, 트렌디한 XM3까지 30% 절세 혜택은 바로 지금. 르노코리아 자동차와 상담하세요. 잠들어 있던 당신의 퇴직연금 깨워라. 연금 투자 시대. 퇴직연금이 신한은행 사전지정 운용제도와 만나 당신의 든든한 노후가 됩니다. 연금 부자가 되는 연금 투자. 신한은행 퇴직연금.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등 확인. 손실 발생 시 투자자에게 귀속. 라디오 오늘 목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과거 정치사부터 현재 정치 현안까지 지역의 눈으로 바라보는 천용길의 정치 TMI 뉴스민 천용길 편집장과 함께하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봉화 광산 사고 잠시 후 행복건설안전기술원 안홍기 대표를 연결해서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생방송 놓치신 분들은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천용길의 정치 TMI 뉴스민 천용길 편집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정치 TMI 오늘 주제는요? 네, 아무래도 다루지 않을 수 없는 이태원 대규모 압사 참사와 이 정치의 상관관계를 준비해봤습니다. 네. 이게 참사의 원인이야 여러 가지다 보니까 이 조사를 하고 대책 마련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데 네. 지금 연일 이 정치인들과 정부 당국자들이 쏟아내는 말들을 두고 이 비판과 또 옹호의 목소리까지 이 정치적 셈법이 작동하고 있는데 이 과연 정치의 역할이 무엇인지 네. 이 대응책은 무엇인지 이 과거 사례들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이번 참사와 정치의 상관관계 어제 허성규 네. 대표와도 좀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한 발 더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참사 3일 만에 정부 관계자들이 약속이나 한 듯이 네. 사과를 했습니다. 자, 네. 부적절한 대응에 대한 비판이 그동안 쭉 많이 나왔잖아요. 네, 이걸 정리해보면 3일 차에 이 윤희근 경찰청장 그리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용산구청장까지 이 사과를 했는데 이 사과가 나온 타이밍을 보면 이 경찰에서 이 당시 112 신고가 들어왔던 내용을 공개하면서 사과가 이어졌습니다. 네. 그 전까지는 사과의 목소리보다는 이 책임을 좀 면피하는 태도를 보였는데 특히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 소방, 경찰 인력을 미리 배치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네. 또 선동적인 정치적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행안부에 좀 부족한 대처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일종의 책임 회피 답변을 하면서 여당 내에서도 비판이 이어져 왔습니다. 너무나 부적적인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이상민 장관 맞습니다. 같은 경우는. 때문에 특히 이 당권 주자들을 중심으로 이 국민의힘 내에서도 비판이 나왔는데요. 네. 이 김기현 의원 그리고 조경태 의원, 유승민 전 국회의원까지 이 비판을 했습니다. 네. 우리가 이
사과가 나오고 나서 이제는 정부 당국자들이 조금은 좀 나아지지 않을까 기대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한덕수 총리가 좀 부적절한 처신을 하면서 이 비판을 받았습니다. 지난 1일 외신들과 이태원 참사 브리핑에 참석을 했는데 이 통역에 문제가 좀 발생하자 이렇게 잘 안 들리는 것에 책임져야 할 사람의 이 첫 번째와 마지막 책임은 뭔가요? 이렇게 웃음을 보였습니다. 앞서 외신 기자가 한국 정부의 책임 시작과 끝은 어디냐? 이런 질문을 변형하면서 일종의 말장난을 한 거였거든요. 말장난이죠. 예. 네, 이런 말장난 때문에 특히 이번 이태원 압사 참사의 경우에는 우리 국내 언론뿐만 아니라 외신들도 상당히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어찌 보면 정부 입장에서 이 외국인 희생자들에 대해서도 이 국민들과 다르지 않게 대우를 하겠다, 이 보상을 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밝힌 걸 보면 이 참사에 대해서 이 대한민국 정부가 책임을 지겠다,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고서도 이 외신들의 이 날카로운 비판에는 좀 피해가려고 하는 모양을 보였습니다. 그렇죠. 예. 이 참사 이후에 나온 우리 정부 관계자, 고위 공직자들의 부적절한 대응, 부적절한 발언들 그 끝판왕이 바로 한덕수 총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예, 울어도 모자랄 판에 미소를 띠고 농담까지 말장난까지 하는. 예. 자, 추모와 책임을 놓고 정치권의 그 셈법이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죠. 네. 제가 지금 좀 착각했나요? 비대위원장이죠? 정진석. 네, 비대위원장. 자, 지금은 추궁이 아니라 추모할 시간이라고 발언을 했는데 이 발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사실 여기에서 정치 문제가 작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태원 압사 참사 이후에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모두 이 정쟁을 멈추겠다. 정쟁을 멈추고 이 추도와 책임을 좀 통감하는 모습을 보이자 이런 뜻을 보였는데 사실 이게 책임 소재를 따지고 원인을 규명하고 좀 부족한 점은 무엇이었는지 대책을 모색하는 일이 희생자를 추모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이를 놓고 추궁, 책임을 묻고 그리고 원인을 규명하는 일을 두고 이것은 추모가 아니다. 이 선을 그은 태도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를 두고 사실 여야 간에 지금 계속해서 이 기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예, 지금은 추궁이 아니라 추모할 시간이다. 언뜻 들으면 그렇게 틀린 말 같지는 않은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좀 부적절하게도 또 들릴 수 있는 한편에서는 그런 책임을 묻지 마라라고 하는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자, 그리고 정부에서 아주 상당히 발빠르게 한 12시간 만이었나요? 국가 애도기간 선포했잖아요, 이번에. 네. 예. 이에 대해서도 좀 정치권에서 해석이 좀 엇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 허은구 아나운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아마 이 청취자들 역시 희생자의 애도의 뜻을 보내거나 안타까움을 느끼지 않는 시민들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정부가 너무 빠르게 애도 기간을 선포한 것을 두고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국가 애도 기간이라고 하는 것이 이 법률에 근거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역대 정부 수립 이후에 애도 기간이 딱 2번 선포가 되었는데 이번까지 2번이요? 네, 이번까지 딱 2번입니다. 한 번이 이명박 정부 시절에 천안함 피격 사건 후였습니다. 이 당시에는 천안함 피격 사건 이후에 좀 원인을 찾고 이 추모는 어쨌든 국민들 개개인들은 다 추모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부 차원의 이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한 것은 이 천안함 피격 사건 이후 한 달 후였습니다. 한 달 후에 선포했나요? 그 당시에는? 네. 상당히 오래 있다고 했네요. 네, 한 달 후에 선포를 했고 애도 기간도 5일이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 12시간 만에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하고 그것도 7일의 애도 기간을 정부 차원에서 정했는데 이게 지금 특히 이 보수 정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 가지고 있는 일종의
트라우마죠. 이 세월호 참사 당시에 이 발빠르게 조치를 못했다. 그리고 여기에서 뒤늦은 사과를 했을 때 정치적으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일종의 집단적인 이 트라우마가 발현된 게 아닌가 하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긴 세월호 참사 때는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를 안 했었나요? 그때는? 안 했습니다. 안 했군요. 네. 당시에는 뭐 언론의 이 오보와 그리고 이 정부 차원에서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못한 부분, 그리고 시스템상의 문제들이 계속해서 좀 지적이 되면서 뒤늦게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시에 사과를 했는데 이 사과를 하는 것이 하고 나면 오히려 공격받을 빌미를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이라도 하듯이 이 국민의힘이 이 국가애도기간 선포 이후에 30일 정쟁을 멈추자. 민주당에 제안을 했는데 이게 어찌 보면 정치적으로 지난 과거에 지나치게 또 얽매이는 것이 아닌가. 이번 뭐 이태원 압사 참사의 경우에 지금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 사실들을 보면 이 참사가 일어났을 때 긴급한 조치들은 그 누구도 소방도 경찰도 어찌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모두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징후가 보였을 때, 신고가 있었을 때 이 정부 차원에서 좀 발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이 일종의 골든 타임이 있었는데 이걸 왜 놓쳤는지를 놓고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게 핵심입니다, 이번. 네. 그런데 이걸 놓고 국가애도 기간을 이렇게 빠르게 선포한 것이 과연 어떤 의도가 있었나, 이 정치적인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이죠. 지금 대통령의 사과가 있어야 된다라는 주장이 지금 뭐 여야 할 거 없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글쎄요, 대통령 사과를, 공식 사과를 왜 이렇게 뭐 조문은 3일 연속 하시면서 네. 안 하는 이유, 뭐 역시 정치 공세가 좀 두려워서 그런 건가요? 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앞서 제가 그 세월호 참사를 언급을 했었는데, 이 애초에 발빠르게 사과를 했더라면 괜찮았을 텐데 이 일종의 사과를 할 수 있는 타이밍을 좀 놓쳐버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저번에 미국에서도 발언, 그때도 좀 사과 타이밍 놓쳤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맞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그렇네요. 자, 지금 뭐 과거의 압사 참사 사고도 쭉 정리를 해주셨는데, 과거에 보니까 뭐 59년에도 67명 사망한 압사 사고 있었고, 60년에도 31명, 지난 92년에 뉴키즈 언더 블럭 공연 도중에 고교생 1명이 사망했던 사건, 또 상주에서도 11명 사망 사건, 이렇게 쭉 우리 과거사가 있었습니다. 자, 자, 마지막 질문 좀 드려야겠습니다. 이 대규모 참사가 일어나면 정치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으로 예상이 되십니까? 네, 이번 이태원 압사 참사 이전에 가장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던 사고가 1959년 이 부산 공설운동장에서 있었던 압사 참사였습니다. 근데 좀 의미심장한 칼럼이 하나 있었는데요. 한 달 이후에 조선일보에서 이런 칼럼이 있었습니다. 당시 군중들이 혼란 없이 스스로 질서를 유지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포스터를 내무부 명의로 학교나 관청마다 붙여놨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임을 군중들에게 좀 돌리는 모양새였던 거죠. 아, 잠깐만요. 그 군중들이 혼란 없이 스스로 질서를 유지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 이 포스터가 붙여졌다고요? 학교마다, 관청마다. 네, 이 이야기는 이 군중들의 도덕성이 문제여서 이 사고가 일어난 것처럼 이 정치가 인식하도록 만든 건데, 이를 좀 비판이라도 하듯이 어떻게 군중이 도덕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겠냐. 도덕성은 이 개인이 가지는 것인데 이렇게 군중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과연 정부와 정치의 역할이냐, 이런 지적이 63년 전에 있었습니다. 이게 개인에게 문제를 돌려서는 안 된다는 걸 우리 정치권에서도, 특히 여당의 경우에는 여당 내부에서 이런 자중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다면 앞으로 윤석열 정부 지금 초반부인데
오히려 이 국민들로부터 더 좀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앞으로 진상규명 과정에서 좀 적절한 대처를 하는 것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좀 일찍 끝내겠습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민 천용길 편집장과 함께했습니다. 라디오 오늘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가죽소파, 장수돌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백화점.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MBC 라디오. MBC 라디오.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어느새 쌓여버린 불필요한 메일을 지우고 계시군요. 탄소를 사그림 줄이셨어요. 화면 밝기를 낮춰서 눈 건강을 챙기신다고요? 에너지를 20%나 절약하셨네요. 오, 영화 볼 때는 항상 휴대폰을 꺼두신다고요? 중고거래도 자주 하시는군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바로 여러분의 좋은 습관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마음을 열어줘.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100.1 MBC 라디오. 네, 6시 23분 막 지났습니다. 이슈 오늘 시작하죠. 많은 관심이 이태원 참사에 몰려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현재 우리 지역 봉화의 아연 광산에는 매몰 사고로 인해 여전히 2명의 작업자가 지하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사고 발생 9일째를 맞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직 생존 확인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죠. 안전 전문가인 행복건설안전기술원의 안홍기 대표를 연결해서 봉화 광산 사고 그리고 또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도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안홍기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번 주 두 번째 이렇게 연결해 주시는데 감사합니다. 먼저. 네. 예. 자, 먼저 봉화 광산 얘기 좀 해보고요. 그다음에 네. 시간 되는 데까지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더 여쭤보겠습니다. 자, 지난달 26일 봉화 광산 붕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작업자 7명 가운데 2명은 자력으로 탈출했고요. 예. 3명은 당일 오후 11시쯤에 업체 측이 자체 구조했지만 2명의 작업자는 고립된 채 지하 190m 지점에 현재도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사고가 어떻게 해서 발생하게 된 건가요? 네, 봉화군 소천면 서천리 아연을 채굴하는 아연 강산에서 근로자 2명이 10월 26일 18시 수직 갱도 지하 190m, 수평거리 70m 지점에서 경도 레일 설치 중 갱도 아래 46m 지점에서 강석이 물, 점토가 혼합된 펄이 수직 갱도로 쏟아지면서 갱도 굴진 작업을 하던 근로자 50대와 60대 강부 2명이 갱도가 붕괴되어 고립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되었죠. 네. 당시 모든 7명의 강부가 갱도 안에 갇혔다가 5명은 탈출하거나 구조되었지만 아직 2명은 생사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며 현재 경상북도 행정부지사를 반장으로 구조대책반을 가동하고
구조 작업과 지원 사항을 현장 지휘하고 있는 상태로 아직까지 별다른 성과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처음보다 이게 지금 너무 오래 길어져서요. 처음에 사고 났을 때는 한 2, 3일이면 도달하지 않을까 이런 예측도 있긴 했습니다만은 네. 현재 9일째 지나고 있습니다. 자, 이곳이 일제 강점기 때 조성된 광산, 이어서 이제 시설 노후화도 한 원인이라고 하는데 이번 사고 원인 뭐 어떤 점을 들 수 있을까요? 네. 일제 강점기 때 조성되고 80년 넘게 채굴 작업이 이루어져 풍화와 단층 작용 등으로 안반이 약해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지를 갖고 있겠죠. 예. 먼저 사고의 원인을 크게 본다면 첫 번째, 강산안전법의 강업근자의 안전조치에 대해 소홀히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강산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조치 적용을 받지 않고 강산안전법의 안전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죠. 네. 먼저 안반의 추락 붕괴, 용수 방지, 화재 방지, 통기 유지, 전기 설비, 운반 시설, 작업 장소, 안전 조치 등이 있으나 이번 사고는 안반의 붕괴를 막기 위해 설치하는 갱도 지지대가 채굴 작업자의 안전을 담보할 만큼 중요한데 지지대는 물론 받침대 등 보강공사에 대해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예. 강산안전법에는 지지대 설치에 대한 세부 지침이나 규정이 없는 것이 제도적인 문제점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래요? 예, 두 번째, 일제강점기 때 조성된 강산으로 일제강점기 방식으로 관리를 하다 보니 현대적인 기법으로 관리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강산 위치를 GPS 측량으로 도면으로 작도한다든지 사고가 발생되어 근로자가 고립되어 재측량, 재시출을 하는 모습에서 문제점으로 나타나게 되었죠. 예. 그리고 강산 시설의 안전을 관리 감독하는 인력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입니다. 태백 동부 강산 안전사무소에 6, 7명의 인원으로 강원도, 울진, 봉화군의 강산의 안전을 담당하고 있다 보니 관리 감독이 조금 부실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이 모든 복합적 요인으로 사고가 발생되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역시 안전 불감증이군요. 이틀 전에 네네. 말씀하셨듯이 일단 안전 조치에 대해서 소홀히 하지 않았나, 또 현대적인 기법으로 관리가 되지 않은 것 같다. 안전을 관리 감독하는 인력도 턱없이 부족하다. 이렇게 네. 크게 세 가지 지적을 해주셨네요. 자, 그리고 사고 이후 대처에 대한 문제 제기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신고도 일단 늦었습니다. 다음 날 신고가 됐어요. 사고 네, 발생하고 14시간 이후에나 신고가 이루어졌는데 사고 이후 대처에도 역시 큰 문제 지적할 게 좀 있죠. 네네. 예? 그 강산 붕괴 사고는 전날 10월 26일 저녁 6시에 발생하였는데 네. 사고 접수 신고는 사고 발생 14시간 이후인 10월 27일 오전 8시 34분경 경북 소방본부와 봉화군의 갱도 붕괴 사고를 접수하였죠. 예. 강산 측은 자체적으로 구조 복구 활동을 시행했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자 사고 신고를 뒤늦게 접수하게 되었는 것 같습니다. 네. 강산업체에서는 바로 사고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많은 의문을 낳게 합니다. 중대재해는 사망 1명 이상의 중대재해가 발생 시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네. 강산안전법으로는 재해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이 다음 달 10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보고되면 되죠. 그래서 현장에서는 실종 상태라 자체적으로 수습하려고 했지 않나 싶습니다. 예. 하지만 사고 발생 시 소방서에 신고를 하여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데 14시간이 지난 뒤늦게 신고한 것은 은폐할 의도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죠. 은폐할 의도가 있는 것 같았어요. 예, 저도 뉴스 그래서 보고. 예. 이 사업장은 지난 8월에도 한 명의 사망자가 발생되어 안전 명령을 받은 사업장이기도 합니다. 예. 사고 이후 근로자를 구조하는 방법에서도 문제점이 나타났는데요. 첫 번째, 시추 작업은 강산 지도만 보고 생존자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 지점이 아닌 위치 잘못된 좌표로 시추를 하여 실패를 하여 재시추를 하게 되어 구조 작업을 더디게 하였습니다. 이 광산 지도도 그 도면이 뭐 한 20년 된 도면이라고 하죠. 네, 맞습니다. 상당히 오래된, 정확하지 않은 그런 도면. 예, 맞습니다. 그래서 재시추와 달리 GPS 측량 결과를 반영해서 시추를 해서 지금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전문가가 측량을 실시해야 하는데 그러니까요. 안일하게 대처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첫날 바로 전문가가 투입됐어야 됐는데 그렇지 않다고 지금 나오고 있죠, 보도가. 그렇죠. 네네. 자, 사고 발생 이제 9일째 지나가고 있습니다. 생존자 확인을 위해 시추 작업도 했지만 1차 때는 실패를 했고 현재 매몰된 작업자 생존 여부도 미지수인 상태. 어떻습니까? 지금쯤 생존 가능성은 뭐 어느 정도나 예상이 될까요? 예, 그 강산 붕괴 사고 9일 만에 시추기 2대가 천공 작업에 성공하여 내시경 장비로 탐색 중에 있으며 근로자의 2명의 생존 여부가 곧 확인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로자들의 생존이 확인되면 시추공을 통해 통신시설, 식수, 의약품 등을 내려보낼 계획입니다. 네. 당시 밀폐 공간에 고립되면은 심리적으로 어둠으로 인한 공포감이 엄습하고 숨이 막히는데 밀폐 공간에서는 산소 농도 18%에서 23.5% 확보되어야 되는데 생존 가능성에 대한 최고 관건이지만 살아올 수 있다는 희망적인 기대를 해봅니다. 예. 과거 사례를 보면 1967년 구봉 강산에서 매몰 사고가 발생해 어둡고 추운 갱도에 갇혔지만 16일 만에 기적으로 구조된 양찬선을 기억하실 겁니다. 16일 만에 구조가 예. 된 적이 있군요. 네, 67년에. 예, 그래서 그분은 그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로 목을 축이면서 버텼죠. 그래서 비록 어둡고 춥지만 살아올 수 있다는 우리 희망을 가져볼 필요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16일 만에 생환한 적도 있기 때문에 예. 현재 지금 뭐 8일, 9일 이렇게 지나고 있으니까 네.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충분히 살아 돌아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지난 8월에도 같은 곳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해서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곳이 바로 이 현장이라고 하는데 안전대책이 좀 부실했던 건 아닐까. 이 유사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네, 그 붕괴 사고가 발생한 강산은 2달 전에도 갱도 붕괴로 인하여 노동자 1명이 사망하였는데요. 네. 지난 8월 중대재해 사고로 인하여 강산안전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안전명령인 작업중지명령을 받았죠. 네. 채굴 방식 등 작업설명서, 작업 도면의 문제점을 보완, 개선하여 강산안전관리사무소로 승인을 받아 공사를 재개하였는데 같은 곳에서 또 붕괴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이 같은 유사사고의 재발 방지 대책을 위해서는 강산의 관리를 GPS 청량 기법으로 한다든지 지지대 설치 관련 규정을 작성하고 강산 안전을 관리 감독하는 인력을 보강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리고 금년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으며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해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유해 위험 요인 확인, 비상시나리오 작성, 훈련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안전을 확보하여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나마 오늘 인터뷰하면서 참 다행인 게 저는 생존 가능성이 점점 이렇게 희박해지는 거 아닌가 좀 절망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예. 오늘 안홍기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 16일 만에 돌아온 적이 있다고 하니까 지금도 네. 가능성이 상당히 열려 있다는 점에서 좀 기운이 좀 나네요. 그래도. 예. 자, 이태원 참사 얘기 잠깐 시간 되는 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문제점 매스컴에서 지적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다뤘기 때문에 이걸 좀 넘어가도록 하고 이번에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주체 없는 행사여서 안전대책이 미비했다. 예. 그런데 주체가 없는 행사여도 뭐 지자체가 됐든 경찰이 됐든 안전대책 확실히 마련해야 되는 게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당연히 사전 대비를 충분히 했다면 사고를 방지할 수도 있었을 텐데 행사의 주체가 있다 없다 한다는 것은 회피성 발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의 규정을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국가나 지자체에서 사전에 예방 대비에 소홀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대규모 행사나 축제 등은 주체가 있든 없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별도의 인파군중 안전관리법을 제정한다든지
안전 전문가에게 자문, 조언을 받아 사전에 위험을 예측하고 위험성에 대한 감소 대책을 수립한다든지 실행력 있는 안전관리계획 작성, 매뉴얼 작성, 안전시설물 설치, 안전점검, 구간마다 안전요원원 배치는 물론 종사자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여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예, 꼭 좀 그렇게 해야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번 사고 피해자 가족이라든지 뭐 목격자도 그렇게 현장에 있었던 분들, 또 구조대원, 경찰 등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같은 문제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네. 그냥 TV로만 시청했던 일반 국민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네. 자, 이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충격적이거나 두려운 사건을 당하거나 목격하는 극심한 정신적 외상을 경험하고 나서 발생하는 불안 장애입니다. 이번 사고를 당한 피해자, 가족, 목격자, 참사 현장에 출동한 구조대원, 경찰 등 외상 후 스트레스를 장애가 발생하기 쉬운데 먼저 사고 관련 스마트폰과 동영상 등 자극적인 시청각 매체를 줄이고 자신의 생활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 호흡법을 통해 심신을 안정시키고 신체 컨디션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불안이 지속한다면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심리 진단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트라우마의 치유에는 가족, 지인, 사회적 분위기가 중요하죠. 마음의 상처를 말할 수 있는 사회의 따뜻한 시선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정말 예. 그러니까 사고 관련된 그런 영상들 뭐 TV를 틀면 그 영상이 계속 나오니까요. 네네. 예. 이런 걸 되도록이면 좀 피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네. 주변인들이 중요하군요. 예. 네, 맞습니다. 뭐 예. 가족, 친구들, 예. 우리 되도록이면 이런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분들 혼자 내버려 두는 건 안 좋겠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불안감이 더 조성되죠. 그렇죠. 예. 자꾸 뭐 안부 인사를 한다든지 자꾸 만나서 식사나 차도 마시면서 대화를 좀 많이 해주는 예. 공감을 해주고 예. 이런 치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아이고 이번 주에 2번이나 걸쳐서 이 안전사고 문제에 대해서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안전 전문가인 행복건설안전기술원의 안홍기 대표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안홍기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